천재는 아니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간 중추적인 사람들인데 여기에 몰입해야 되는데 무슨 어떤 학교 죽여 살려에만 몰입하고 그 다음에 복지 이쪽에만 몰입하고 중간치 아이들에 대한 상대가 없으니까 어머님들이 나서서 내 아이가 왕자인데 공주인데 왜 이러느냐고 끌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왕자 공주병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등학교는 행복한 학교로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규 수업 이외에 미국식 클럽 교육으로 몇 년 안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 켜고 미술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학교에서 얼마든지 하되 학부모님들이 재능이 있으신 분 많잖아요. 오픈해서 들어오셔서 가르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학원 수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만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찾아온 학부모님들, 강남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욕을 했고 자기네가 그런 운동을 푼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강남보다 더 안정된 곳이니까 서서히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야 됩니다. 사정관제라는 입시제도는 바로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서를 그 중에 이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독서를 어머님이 책을 안 읽는데 애들이 읽나요? 이제 저는 좀 조금씩 또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한 달에 몇 권 책 읽나? 여기 빨리 입력하세요. 왜 입력을 안 하세요? 1권, 2권, 3권, 4권 누르셨어요? 근데 3번 누르시네요. 3권 정도면 대단하십니다. 평균 뭐 한 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일본은 책 많이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 지하철 문고를 만들고 지하철에서 들고 다니는 게 그건데 우리가 60년대 지금 할머니 세대 때 그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읽었는데 비디오 세대로 오고 정보화 시대로 오고 어머님들은 차라리 그냥 가서 들으면 되지 뭘 그러냐 메모지 한 장만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거 가져오셔서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좀 읽으셔야 돼요. 읽는 방법은 학교에서 읽게 하고 두 번째는 그 동마다 뭐 관악구에도 있고 여기 구마다 있는데 거기에 가면 책 빌려주는 데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몇 년간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좋은 책 이렇게 좀 빌려다가 펼쳐놓으면 엄마도 읽고 애도 읽고 심심해서도 읽고 그래서 조금씩 책에 취미를 좀 붙이게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럼 드라마 보는 건 어떡하냐? 드라마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드라마에 평가를 하시면 돼요. 이 드라마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애 보고 그거 보라는 얘기는 아닌데 한양대 논술 문제의 윤사마 현상이라는 한류 현상의 공과 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라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럼 드라마 보고 배용준이가 왜 뜨는지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 분석했다 애하고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책만 읽고 그냥 두면 안 되죠. 읽은 책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이의 발달 과정과 이거 너무 뻔한 소리인데 그거 모릅니까?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 책을 요약해서 읽게 하고 문제풀이로 가르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발장이라는 그런 거 다 읽으셨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정말 양심껏 읽으셨어요? 레 미저러블 불쌍한 사람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의 보통 명사 그래서 레는 더고 미저러블은 정말 불쌍한 피티 이런 뜻이잖아요. 불어로. 그러면 그거 읽었나? 어머님들도 어렸을 때 뭐 눈발에 무슨 거지 같은 사람이 탈옥하고 빵 훔치고 은초 때 은접시 그 얘기는 들었고 끝났지 끝까지 읽었는가? 우리 독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읽질 않고 그냥 요약하고 한 걸로 끝났다는 거죠. 그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어려서 배우신 걸로 제가 국어 선생 노릇을 하네요. 이렇게 그려놓고 발달, 전개, 절정, 위기, 절정, 결말, 대단원, 뭐 5단계로 뭐 소설을 이거 다 배우셨잖아요. 그럼 그거가 원래 기존은 X축, Y축이 있는데 주인공이라는 J가 장발장이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게 이축이란 말이죠. 근데 장발장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를 탈옥,
해서 빵 훔친 거죠. 조카를 해서 빵 훔쳤고 수용돼서 탈옥했고 은초 때 훔쳤고 그러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훔쳤습니까? 결국 시장이라는 신분증을 위조해서 그러한 천하의 탈옥범이고 무도한 도둑이었는데도 시장에 출마해서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게? 권력까지. 그러니까 빵이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먹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은초대라고 하는 글쎄 어머님들로 말하는 보석 아니에요. 그죠? 욕망의 상징 아니에요. 뭐 반지 좀 안 끼셨어요? 아, 예. 빼놓고 오셨어요. 그때 이럴 때 나오시면 잊어버리시니까. 근데 그 다음에 드디어 시장이라는 권력까지 훔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는 장발장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도둑놈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그쵸? 그 다음에 장발장의 그 대가 되는 사람도 죄입니다. 자벨 경감.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이 두 사람의 행적이 드디어 권총 한 자로 끝까지 추적을 해왔는데 마지막 딱 내 정체를 이제 알았다 하고 권총을 내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빵 소리가 나고 클라이맥스 절정에 이르렀는데 놀라운 결말이죠. 서프라이징 엔딩. 장발장이 죽었을 줄 알았는데 자벨 경감이 죽었어. 그럼 장발장이 쏘았느냐?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결했잖아요. 자벨 경감이. 그러면 이 작품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느냐? 초등학교의 어린애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 이야기, 그냥 순정 동화로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세계 명작은 일단 초등학교 수준에는 그렇게 읽혀야 되고 그거를 스스로가 읽고 판단하게 해야 되는 거죠. 중학교쯤 가면 그 드라마 뒷부분에 보면 막 건물의 위끝에서 시민군과 왕당파가 총을 쏘고 전쟁을 하고 그걸 이끄는 게 장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은 우리나라의 그 시절에는 불량한 것이라고 해서 잘라버리고 읽지도 못하게 했죠. 이걸 안 읽으니까 중학교에서 읽어야 될 사회소설로서 읽지 못한 거죠. 이것은 프랑스가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러한 독재 권력과 싸워왔다는 과정이고 인간의 자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는 걸 말하는 사회소설적 중층 구조를 가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아이는 중학교쯤 가서 그걸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거를 고등학교나 대학쯤에서 읽을 때는 아니 장발장을 보면 완전 도둑놈 아닙니까? 계속해서 훔치기만 했어요. 자벨 경감은 권총 한 자루로 정의의 화신으로 나타났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죽고 말았어. 이게 어떻게 상징적 의미로 해석될 거냐? 이거는 윤리소설이라는 거죠. 결국 장발장이 가진 것은 우리가 말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